자, 현 시각이 10시 32분입니다. 코스피가 16포인트. 어젠 위에 고점 대비 많이 밀렸는데 오늘은 다시 올라가면서 플러스 16포인트. 그 다음에 특히 어제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하지만 오늘은 12포인트. 그래서 1.76% 주가가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자, 주가 왜 상승할까요? 일단 먼저 미국 증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미 증시를 보면은 장주에 밀렸다가 뒤에 가서 돌려놓으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자, 이거 왜 올라가다가 밀렸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제 여러분들 이 방송 요 방송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제 특집 방송이었죠. 여기 4파동 반등 시장을 좌우할 FOMC 핵심 변수 여기다가 지금 방송을 나눴는데 지금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 밀린 건 뭐냐면 기적으로 봤을 때 분봉이 중방이었죠. 즉 얘가 올라갈 때 분봉을 30분을 눌러볼게요. 30을 눌러보시면은 국내 증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약하면은 30의 60선에 대해서 30의 20이 이렇게 중방이면 이거 그냥 못 가죠. 얘가 제꼈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미국은 이 선물을 23시간 돌아가니까 얘가 여기 240이 돼서 60이 올라갈 때 이렇게 중방이었기 때문에 얘가 제꼈다가 된다. 그래서 얘가 조정하는 것은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국내 시장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을 보시면은 국내 시장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방 패턴이었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얘가 어제 올라가다가 얘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를 보시면 중방. 한마디로 N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얘는 조정을 받아도 얘가 밑에 여기 60을 깨지 않는 몸이어서 여기 N자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데 N자를 그래도 모양을 주려고 했습니다. 여기 돌파에 완전 N자인데 아직까지 거의 돌파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주고 있습니다. 즉 어쨌든 둘러치나 매치나 어제의 조정은 이게 중방이었기 때문에 받는 조정이다. 그럼 이제 관건은 뭐냐면은 얘가 이 5일선만 지켜주면 됩니다. 물론 얘는 올라갈 때는 여전히 이게 외바닥이니까 여기 20선 여기서부터 여기 일반 목표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세력형일 때는 어디가 목표치냐면 넥라인이 항상 목표치죠. 얘는 우리가 일반형 목표치, 여기는 넥라인 목표치. 내가 한 60도 여기가 세력형 목표치겠죠. 그럼 얘는 여기까지 가느냐? 아니면 얘가 올라가다가 이 5일선 아래 5일선 바디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조정다운 조정은 5일선 바디 크로스 나올 때까지는 얘는 여전히 요번에 이 반등 파동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바로 앞달, 전달에 또다시 얘가 내려갔을 때 여기가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줬어요. 물론 여전히 추세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추세를 얘기할 때는 6개월선 위에 있니? 6개월선 아래에 있니? 이걸 갖고 얘기하잖아요. 이 6개월선 아래에 있는 이 하락 추세 때문에 방어주로 매매하고 현금을 갖고 있고 신용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레코드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또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만 지금은 그냥 위에서부터 꺾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과매도 구간. 얘가 올라갈 때는 버블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옆버블로 내려가는데 얘가 과매도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얘는 하단에 내려갈 때는 저점 매수가 있다. 하지만 얘는 추세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조금만 뜨면 항상 여러분들은 얘가 바닥을 찍었나요? 그러는데 얘는 바닥을 찍은 게 아니라 현 상태. 그걸 아직 얘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얘는 바닥은 대충 예측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레일 올라가야 너 바닥 찍었구나라는 거거든요. 아직 레일 아래 있기 때문에 얘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다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바닥을 찍은 것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명성은 어디에 있다? 과매도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하단에 갈 때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위로 올라갈 때는 내가 상단에서는 물량을 줄여주면서 대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중심으로서는 저가 겉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미국 주가가 내려가다가 다시 하단에서 저점 매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서로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세에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연준이 너무 과도하게, 너무 급속하게 결국 금리를 오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패드는 긴축 우려가 여전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국채금리가 위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어제도 장주에 주가를 크게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고용 쪽에서의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어제 소위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은 민간 고용 부분이 20만 8천 명이 증가했는데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한 20만 명을 윗도는 수준이고 더군다나 지난 8월 달에는 13만 2천 명에서 18만 5천 명으로 상향 수정된 이런 모습도 두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연준이 여전히 고용이 단단하기 때문에 얘들은 여전히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이미 말씀드렸죠. 공개 강의할 때. 왜냐하면 리쇼링 정책, 리쇼링은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다시 뉴욕 북부에다가 공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삼성, 그다음 현대 이런 식으로 너희들 미국에서 물건 팔려면은 여기다 공장 치고 여기 사람 뽑아. 그래서 글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용이 그렇게 쉽게 나빠질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앞에 졸트 보고서에서 약간 이게 처진 걸로 나왔지만 그렇게 쉽게 고용이 나빠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었죠. 그게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다가 패드 위원들의 긴축 발언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 밑으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는 얘가 중방 직접, 얘가 중방 패턴일 때는 얘가 직접, 얘가 다만 이렇게 빨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20이 올라갔다가 여긴쪽 빨 때 이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내려갔으니까 이거는 중방이기 때문에 계속 저가 끝에 매수가 형성되면서 들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들어주는 과정도 나타나고 있고, 현재 주가는 요번 달에 월초 대비 위에 양. 지금 얘를 보면은 보세요. 얘를 이렇게 보시면은 월초 대비 양봉이죠. 얘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번 달에는 반전은 아니지만 반 등의 모습을 주고 있다. 국내 시장도 잠깐 볼까요? 자, 국내 시장도 어떤 모습을 주고 있느냐? 상대 강도를 열어보면은 밑에가 빨갛죠. 우리가 이걸 발해 방향이라고 하는데 얘가 발해 방향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도 이번 달에 발해 방향이 올라가고 있죠. 다만 얘는 반쪽짜리입니다. 왜냐면 얘가 나름 우위가 있으려면 월초 우위면서 입선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입선 우위는 아니죠. 결론적으로 얘는 최악의 구면은 벗어나 있어요. 현재 위치가. 왜냐면 몰킬 중에서 하나가 올라가 있죠. 얘가 두 칸 다 밑으로 있다가, 즉 5IC 밑으로 있다가 5가 올라왔기 때문에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데 완전하게 벗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 얘는 계속해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혼장사를 볼까 싶은데 그래도 최악의 구면은 벗어났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저점 매수가 형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어제는 중방일 때 둘 맞았는데 오늘은 모처럼 만에 분봉 상방. 주가가 뜰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빠른 신호 이 신호였죠. 드디어 이것이 소위 얘기해서 분봉 상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현 상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얘가 아직 뭐 일봉에서 이런 신호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보시다시피 5일선 여전히 외바닥이죠. 그러니까 얘는 위로 올라갈 때는 21평균선부터 그 위에 넥라인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주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것이냐 할 때는 오늘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어제 공략했던 종목군들, 레인보우 이런 것들이 지금 3% 올라가고 있고요. 뭐 태강도 한 5%, 성강도 한 2%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나머지 종목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은 밑으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 이내에 들어오면은 이런 종목군도 매수가 괜찮습니다. 2차 전지 섹터,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섹터, 그 다음에 역시 제로 호전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이런 종목군들 섹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탄력적인 모습을 줍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섹터, 결국 실적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조선 섹터.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얘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 전부 다 실적 호전 주거든요. 대보 마그네틱 이런 것들도 다 실적 호전 종목군 쪽으로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로보티즈, 레인보우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섹터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실적주 섹터들 종목군들 전부 다 오늘 보면 다 상승다운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여전히 매도 물량이 있는데 하단은 저점 매수가 있으면서 이번 달엔 그래도 반등 파동의 모습을 주고 있다. 다만 이제 다가오는 고용 금요일 날이죠. 그 다음에 다가오는 13일 날 소위 CPI 이게 어떻게 따라서 주가는 또다시 위아래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반등의 범위로 접근하는 것이 맥점이고 반전은 아닙니다. 얘가 반전 한참 사실은 멀었어요. 다만 얘가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실적 종목군들은 하단에서는 지금 말씀 종목 중심으로는 줍줍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